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익을 많이 내주실 분입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별이 요즘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4개나 달고 계십니다. 이 수익의 비결이 궁금한데 최근에 시장이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고요. 실적 장세에서도 성장성 또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마 뭐 두더지 찾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적 성장성이 가미된 종목이 이제 그 주가를 갖다가 그 종목별로 그 섹터별로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발굴하는 것이 아마 수익성 부분에서 앞서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확실히 뭐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쭉쭉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가져오셨던 우리 위즈빅 스튜디오가 2차 목표 효과를 멋지게 터치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감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요, 좀 더 가져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번에 특히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신성장 산업에 새롭게 이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성장과 실적을 같이 거머쥘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대중적으로 좀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튜디오라든가 또는 현재 FAX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과 가미된 주가들이 상당히 탄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지금 2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3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간단하게 시간상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62,000원대 부분에서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오면서 이 평이 이제 정배열된 부분이고 이렇게 차트 흐름을 보면 크게 오르질 않았습니다. 과거 빠진 거에 비해서.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저점이 이제 꾸준하게 좀 높아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눌림목에서 2차 지금 매진 차트가 제가 잘못됐네요. 내피가 죄송합니다. 바로 이제 주가 가도가 많이 빠졌고요. 네. 제가 요 눌림목에서 1차로 말씀을 드렸고요. 2차를 했는데 2차 목표까지 다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주봉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현재 위즈익 스튜디오가 이렇게 추세가 계속적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은 삼형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종목을.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를 또 한 단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500원대 하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메타버스에 궁금하신 분은 공개 방송에서 제가 깊게 또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네, 위즈빅 스튜디오 이미 또 수익을 20% 가까이 냈는데 3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데 자, 다음으로 차트가 잘못 나왔던 그 종목입니다. 네페스아크 알아볼게요. 반도체주가 힘이 없는데도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또 터치를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반도체주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마이크론이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예, 거기서도 저 차별화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국내도 이제 8월 10일까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최근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어떤 실적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네페스아크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파운드리의 증설 부분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오사트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후공정의 미세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랬는데 바로 오사트 부분의 한 종목이라고 해서 네페스아크도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요새 최근에 동반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화 부분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 반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반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시장이 빠른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현재 도달했기 때문에 익절을 하겠습니다. 뭐 차후에 또 다시 현재 투입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계 끊어치는 수익 매매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익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즈빅 스튜디오랑 네페스아크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런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 뒤에 무료 방송에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종 어떤 걸지 궁금해지는데요.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독점력과 정부 정책입니다. 네, 최근에 뭐 실적 장세라고 해주셨는데 정책을 또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독점력과 특히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지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특종은 바로 후성 되겠습니다. 네, 후성 되게 친숙한 종목인데 몇 달 전에 좀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네. 아마 후성은 이런 환경 관련주 하면 대다수가 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좀 잊혀졌다 이렇게 좀 보는데 오늘 이제 좀 반등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그 후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지만은 일단 냉매가스 부분을 그 생산합니다. 큰 네. 부품을 볼 때 또 2차 전지 부분에 전해액의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에 에칭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후성이 그 취급하는 품목을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덴저러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 허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만큼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또 고난이도 기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성의 특징은 상당히 그 독과점의 어떤 독점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이제 냉매가스 하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에어컨 쪽에 이제 여름이 오면 많이 들어가겠고요. 전해질 부분은 아마 2차 전지라는 부분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양극과 음극과 더불어서 이 그 전해액의 전해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에칭가스 이렇게 식각하는 부분에 필요한 이 부분은 그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오늘 그 집중적으로 이 종목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환경 관련 부분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그 배출 그 거래세 이 부분의 흐름이 과거보다 좀 커지고 있다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탄소 배출권 부분에 그 도입을 한 지 지금 이제 2015년도에 1차를 했거든요. 이제 3차 배출권을 나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1차, 2차, 3차가 뭐냐면 네. 갈수록 강도가 세지면서 정부 규제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서로 간의 판매 부분인데 아마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당을 줍니다. 기업 간에. 그래서 10기업에 만약에 할당을 준다면 거기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사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건 팔면 됩니다. 그게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런던의 그 IC 그 선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유로로 봤을 때 한 50유로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최근 좀 가파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5년 만에 3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결국 이제 환경이라는 부분에 맞춰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된다면 후성 또한 그 유엔에서 탄소 배출권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정부의 정책이 받쳐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전에 4월달에 가져오셨던 종목인데 네. 그때보다 좀 움직임이 없었어요. 확실히 네. 댓글에서 캔디님도 후성은 허구한 날 10,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네. 이게 움직임이 되게 없는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포착이 됐거든요. 그거를 좀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것이 그 말씀 맞습니다. 일단 네.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 정책이 이제 갈수록 제가 아까 그 약간 타이트해진다 그랬잖아요. 1차적인 그 탄소 배출권 시대에서 이제 3차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후성에 대한 어떤 매출권에 대한 기대가 높겠고 또 이제 뭐 한 가지 또 보는 거는 저는 이제 독점 기술력이라 그러는데 그 전해질 쪽에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재 그 LiPF6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좀 생산하고 있는데 오늘 뭐 리포트에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2차 전지의 독점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쌍도마차라 볼 수 있죠. 하나는 그래도 기다려왔던 환경 관련 부분의 정책 강화 부분과 바로 전해질 부분의 어떤 성장성 부분이 이제 같이 맞춰지면서 어떤 주가의 그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타이밍의 어떤 변화 시점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목표가와 선절가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차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많이 기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고점 부분에서 빠졌고 최근 보면은 그 행보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부분인데 이때 한번 이제 그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반등 시도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요새 주가가 굉장히 짧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주가가 그 저점을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윗꼬리가 나왔지만은 그
영망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지난 그 양봉 고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이런 매매 전략 속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9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구한 날 10,000원대라고 하셨는데 후성 12,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특종의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차량 경량화와 수익성 증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자동차 부품주로 수익을 되게 많이 내셨는데 네. 오늘도 또 관련 섹터겠죠? 예, 그 자동차 부품도 유일하게 안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계속 그 유심히 좀 보고 있던 종목인데 네. 차량의 경량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알겠습니다. 부각되고 그것도 수익도 올해 이제 상당히 어떤 턴 어라운드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가 그래도 잘 가다가 대형주만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품주 위주로 보자 이런 전략이신가요? 네, 뭐 대형주는 아직까지 테이퍼링이라는 거대한 이제 요 부분을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8월 10일 날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 좀 필요한데 중소형 업종들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실적 부분이 나오면서 따로 이렇게 각자 도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명신산업하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겠고 거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신산업을 가져온 배경에는 큰 거를 봤을 때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경량화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네. 이 기업이 이제 뭘 만드냐면 그 핫스태핑 기술이 있습니다. 그 핫스태핑 기술은 뭐냐면 이 정기적인 그 어떤 제어 시스템을 집어넣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철근에다가 아주 열을 집어넣든지 또 아주 냉탕에 집어넣어 가지고 온냉을 하면서 굉장히 그 차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강도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차체가 되면서 가벼워집니다. 근데 최근 이제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부각이 되면서 특히 전기차라든가 배터리의 무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가벼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크게 좀 부각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과 또 전기차 부분에서 글로벌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높은 수요가 있겠고요. 1분기 때 그 예상외로 이제 그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실적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는데 마지막 부분 한번 말씀을 좀 네. 드려볼게요. 예, 명신산업의 그 현재 그 준비된 그 그림을 좀 보신다면요. 오, 실적이 가파르게 또 예, 올랐네요. 예. 2020년도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CB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 수화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파생산 부분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빨간 거를 보면 영업이익 부분이 늘어나는데 매출을 요번에 이제 뭐 1조까지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1,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된다면 영업이익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근 이제 동기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그 12 전환에 대한 어떤 물량이 있었는데 6월 10일 정도 그 7일 정도 그 나왔은 한 150만 주인데 지금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추세 흐름상 그 저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신산업도 막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네. 이번 달 초에 가져왔던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동아화성 자동차 부품주가 수익을 또 많이 냈잖아요. 네. 이 종목도 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매출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네. 그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그 흐름 좋고요. 또 차량의 어떤 그 경량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어떤 팩트로 좀 부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차트 네. 흐름을 좀 볼게요. 일단은 많이 빠졌습니다. 또 한 종목 이 종목도 많이 네. 빠졌고 최근에 소파동 거래량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목표가는 한 31,500원대를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목표가 3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종 두 가지 모두 알아봤고요. 앞서서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에서 또 네. 특별한 전략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까요? 시장은 좀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유동성에서 실적 장사를 가고 있거든요. 이 틀림없이 공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특히 하반기에 어떤 거 전략을 세야 되겠고요. 대형주나 중소형주 나면서 특히 신성장 산업 부분에서 과거에 말씀드리고 많이 메타버스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유망주까지 모두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